흰색 크로스 엣지 3개를 만든 뒤 제 야후 해법 강의 영상에서는 나머지 센터들을 모두 맞췄지만 사실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마지막 크로스 엣지 조각을 먼저 만드는 방법인데요. 마지막 크로스 엣지는 이 3개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맞추시면 되고,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바에 붙여주면 됩니다. 저는 지금 운 좋게 바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이걸 바로 붙일 수 있었는데, 만약 바가 없었다면 이걸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바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턴 이 바를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 크로스 엣지도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바를 망가뜨리려면 이렇게 가로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, 그럴 일은 없죠. 그래서 그 상태로 똑같이 나머지 센터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, 마지막에 이 크로스 엣지를 이 비어있는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. 참고로 이 방법은 4 곱하기 4 이상의 큐브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저는 4 곱하기 4 큐브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은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 마지막 두 센터를 맞추는 방법입니다. 이건 제가 초급해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, 몇 가지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앞 센터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초록색 2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을 때, 이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를 위에 있는 거 하나랑 합쳐서 가져오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 발을 굳이 왼쪽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이 상황 그대로 이 왼쪽 거를 올려서 합친 뒤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면에 초록색이 이렇게 하나만 맞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서 초급해법에선 저는 그냥 위에 있는 바 하나를 여기 넣으라고 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좋은 방법은 이 조각을 이 위에 있는 3조각 중 하나랑 합쳐서 다시 가지고 내려올 건데, 그 합치는 동작이 위에 있는 바 하나를 뒤로 보내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각 위쪽에 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. 예를 들어 이 바를 이렇게 이 조각 위에 이동시킬 건데, 지금은 이 두 조각이 합쳐지지가 않죠. 그래서 이 2개를 이번엔 바로 생각하고 여기 놓으면 네, 이 2 조각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머지 바를 뒤로 보내죠. 그래서 이 바를 왼쪽으로 가지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바가 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. 네, 이번 내용은 3-2-3 엣지 페어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면, 지금 이 조각의 색깔을 기억했고요. 노란색, 파란색,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고 나머지 노란색, 파란색이 여기 있습니다. 이 노란색, 파란색 조각을 이 자리에 넣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. 이건 제 강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빼먹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, 이 조각을 이렇게 뒤쪽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뒤쪽으로 넣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, 내가 다음에 맞출 조각은 이제 이 조각이죠. 주황색, 초록색. 근데 그 주황색, 초록색을 넣을 자리가 이미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와 있으면 다음 조각을 오른손으로 넣기가 굉장히 쉽죠. 하지만 반면에 만약 이 조각을 이렇게 앞으로 넣었다면 다음에 맞출 조각을 이 뒤쪽으로 넣어야 합니다.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뒤로 넣기가 굉장히 편한 상황이긴 한데, 그냥 보통은 이 조각을 넣을 때 큐브를 돌려야 한다면 뒤로 넣는 게 더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두 흰색 조각은 이렇게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걸 하기 전에 좀 더 멀리 바라볼 겁니다. 저희가 첫 번째 흰색 바를 만들고 난 뒤에는 나머지 흰색 바도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그 나머지 흰색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보면, 네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법인 그냥 이 2 조각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나머지 흰색 2 조각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하지만 그 대신 지금 왼쪽 줄을 올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조각이 이쪽으로 오죠.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위에 있는 조각을 먼저 일로 빼준 뒤 올리게 되면 바 2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또 다른 예시입니다. 이번에는 흰색 바가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흰색 센터로 또 시작을 할 거고요. 이 바는 아래쪽에 놓고 나머지 2 조각이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. 이 2 조각은 맞추기가 굉장히 쉽죠? 이렇게 올려서 합친 뒤 아래쪽에 넣으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다음에 할 것을 먼저 생각할 거고요. 제가 다음에 맞출 거는 노란색 센터입니다. 노란색 바죠, 정확히는. 그래서 노란색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, 네, 여기 노란색 바가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법인
이 두 조각을 이렇게 합쳐서 뒤로 넣게 되면 바가 망가졌습니다.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이 발을 합치고 다시 넣고 이 마지막 동작을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 발을 세로로 이동시킨 뒤 그 다음에 흰색 발을 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바가 유지가 되죠. 하지만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발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올렸을 때 노란색 바가 자동으로 흰색의 반대편에 위치하겠죠.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예시들 같은 걸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면 그걸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. 네, 이건 나머지 4개의 센터를 만들 때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. 지금 초록색 바 2개가 있으니까 이 2개를 이렇게 합칠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다음에 맞출 센터의 색깔을 기억해보면 초록색 다음은 빨간색이죠. 그런데 지금 운이 좋게도 지금 빨간색 바 하나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 바를 넣게 되면 빨간색 바가 망가지죠.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도 이 발을 간단하게 왼쪽으로 먼저 이동시킨 뒤 올리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들 센터의 색깔의 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살려주는 게 좋고요.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 보면 지금 나머지 빨간색 조각들이 안 보이니까 오른쪽 세 줄을 내릴 거고요. 자, 지금 여기 빨간색 조각 하나를 찾았는데 저희가 또 알아낸 게 여기 파란색 바가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빨간색 센터를 마저 만드는 것 대신 이 파란색 바를 먼저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맞추어야 할 남은 부분들은 이 두 부분인데요. 근데 이 두 부분은 항상 R과 U 무브만 사용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 발을 아래에 놓아주고요. 이 두 조각을 합치고 이제 합치기 전에 이 바가 이쪽에 들어와야 하니까 합치고 왼쪽으로 보낸 뒤 이 부분을 올리고 넣고 내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센터는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. 이미 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센터를 다 만들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센터에 바만 하나씩 만들어 놓은 뒤 나머지 부분을 모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선 지금 파란색 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시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더 다양한 예시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예시 소빙 영상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OLL과 PLL 패러디 상황에서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상황에서 OLL 패러디를 사용하면 스킵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그런데 이런 상황도 꽤 자주 나옵니다. 이 두 개의 엣지만 딱 뒤집혀야 하는 상황인데요.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슬래지 해머라는 이 공식을 먼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OLL 패러디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어를 뒤쪽으로 보낸 뒤 RU2, R'으로 넣게 되면 OLL을 스킵합니다. 그리고 이 노란색 코너 두 개가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트위스트, 그 다음에 R을 하고 이제 OLL 패러디 공식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동작을 다시 원래대로 하면 OLL을 건너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뒤집힌 엣지 쪽의 코너는 맞춰져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면을 보고 있을 땐 맞춰지지 않는 걸 뒤쪽에 놓고 M을 합니다. M을 하고 OLL 패러디 공식을 사용한 후 다시 M'을 하게 되면 OLL을 건너뜁니다. 다음으로 PLL 패러디가 나왔을 때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고요.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엣지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, 이때는 그냥 PLL 패러디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요. 만약 이웃하는 두 엣지만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개를 앞쪽과 오른쪽에 놓고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PLL 패러디, 그 다음에 이 페어를 다시 넣습니다. 대각선에 있는 두 코너 조각의 위치만 바뀌어야 하는 이 상황에선 Y펌 공식을 사용할 건데 그 사이에 PLL 공식을 껴넣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U'을 하고요. 그 다음에 PLL 패러디, 그 다음에 다시 U'을 하고 나머지를 마저 하면 됩니다. 다음으로 이쪽 각도에서는 J펌처럼 생겼는데 이쪽 각도에서는 A펌처럼 생긴 이 상황이고요. 여기선 이렇게 놓고 J펌 공식을 먼저 사용합니다. JP펌. 그러면 PLL 패러디가 남습니다.
이쪽 각도에서 보면 A펌인데 이쪽 각도에서 보면 J펌인 이 상황에선 이렇게 잡고 PLL 패러디 공식을 먼저 사용합니다. 그러면 J펌이 남습니다. 네, 이렇게 외우기 쉬운 PLL 패러디 상황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많죠. 예를 들어 이 상황입니다. 여기서 보면 N펌처럼 생겼지만 여기서 보면은 N펌이 아니죠. 이렇게 PLL 패러디가 나왔을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엣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엣지를 바꾸거나.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기억한 다음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이 각도에서 PLL 패러디를 사용하면 Y펌이 남고요. 그리고 다시 이쪽 각도에서 했을 땐 네, V펌이네요. 저는 Y펌이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각도에서 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만의 판단법을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